그렇지.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황반부 질환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이 심각한 질환을 시도낼 수 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준비했었던 눈치 게임과 테스트들을 몇 가지 정도 해봤었잖아요. 근데 혹시 생각보다 좀 필요하셨었나요? 아니, 어렵진 않았죠. 어렵진 않은데 실수로 뭐 잘못 누른 것들이 좀 많아서 결과가 좀 낮게 나와서 그런 거지, 뭐 잘못 눌러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마우스도 안 좋고 태블릿도 좀 그렇고 했었어요. 아,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클릭을 하지 않는 걸로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오늘은 또 뭘 준비하셨나요? 망각을 보는 그렇지. 저는 항상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원에서 망박도 많이 보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오늘 준비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카페 그 월착시라고 하죠. 직선줄이 이제 기울고 삐뚤어져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평행선이라는 거죠. 삐뚤게 보이는 그 착시 이미지인 거죠. 착시와 같은 증상을 가진 그 악과 질환 혹시 있을까요? 휘어져 보인다, 휘어져 보인다. 아, 많이 있죠. 환자분들은 벽 타입이 휘어져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거는 망막의 중심부, 특히 황반부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 황반부의 부종, 또는 뭐 시신경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황반변성에서 나타나는 주사한 증상을 변시증, 왜곡 실화라고 해요. 사물이 좀 이렇게 변해서 보인다는 거죠. 직선이 이렇게 휘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물이 울퉁불퉁 인식되는 증상들도 있어요. 황반부 부종도 이런 변시증을 나타내는데 글씨의 어느 한 일정 부분이 찌그러져 보여요. 그래서 책 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러한 착시 그림과 질환의 구분은 단수 착시는 이런 그림에서만 보이지만은 정말로 질환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겪었던 일상생활, 화장실 바닥이라든지 맨날 보던 책, 이런 곳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지속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죠. 네. 이 그림은 좀 어떠실까요? 아, 이거요? 요거 유명하죠. 요거 회전하는 뱀 뭐 그러지 않나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아예 어지러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서요. 재미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평소에도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환자분 혹시 계셨었나요? 회전한다, 회전한다, 회전한다. 비슷한 경우는 있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안구진탕이라고 눈이 막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지된 물체가 마구 흔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안구진탕은 자기랑 의지랑 상관없이 눈이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떨림, 시력저하, 어지러움, 진동시 어떻게든 안 떨리게 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정기관, 귀 쪽이죠. 시신경 이상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세상이 계속 흔들리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착시와의 차이점은 분명해요. 착시는 그림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질환은 계속 반복되고 지속적이고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구독하고 계실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좀 보일까요? 동그라미. 아, 요거는 에빙하우스죠. 이 가운데 원 크기가 주변에 따라서 커 보이고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원 크기는 양쪽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눈을 가리고 보면 사물이 더 커 보인다? 그럼 작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크기는 똑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거나 하는 눈 쪽에 무언가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거대시증, 커 보이는 거, 미세시증, 작아 보이는 거라고 해요. 얘도 황반부 질환이에요. 망막이 붓거나 아니면은 눌리거나 망막 위에 맺히는 상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크기로 인식을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얼룩벌룩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볼록하게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분들은 조금 커 보이기도 있고 오목하게 만약에 되면 조금 더 작아 보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책 글자가 들쑥날쑥해 보인다고 하거나 부모님이 TV 자막 크기가 약간 조금 왼쪽 오른쪽 확실히 제각각 느껴진다고 하면은 검사가 필요한 거죠. 이게 단순 착시가 아니라 망막, 황반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라고 이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젊은 여자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이 든 여인으로 본다고 하죠. 같은 그림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안과 질환으로 보자면 비슷한 질환이 있어요. 가장 비슷한 거 복시죠. 복시가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처럼 비슷하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복시라고 해요. 위아래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좌우로 겹쳐 보이기도 하죠. 이건 단순히 뇌 해석 차이가 아니라 사시나 외양근 마비 혹은 뇌 손상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한쪽 눈을 가렸을 때도 겹쳐 보이면은 망막 질환, 두 눈을 함께 쓸 때 겹쳐 보이면은 사시나 신경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복시가 절대 가볍게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시가 갑자기 생기고 거기에 두통, 어지러움, 팔다리에 힘 빠짐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은 그거는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이 심각한 질환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착시 이미지를 보면서 그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안과 질환을 함께 알아봤어요. 제가 망막 전공을 해서 그런지 대부분은 착시하고 비슷한 건 망막 질환이네요. 황반부 질환이고. 착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눈 건강에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드리면 착시는 일정한 그림이나 특정한 상황에서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일상에서 반복된다 또는 한쪽 눈에서만 나타난다. 이거는 단순 착시가 아니라 질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망막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눈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인슈타인 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